뭐 좋을 수는 없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오늘 시장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눈에 좀 들어오세요? 확실히 오늘도 식품주는 또 우르르 올라가는 네네.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뭐 2,700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20선에 대한 어떤 단단한 지지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했었는데 확실히 지난주 금요일에 좀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약간 살짝 좀 이탈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빠르게 좀 아랫꼬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좀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어떤 피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SK하이닉스가 27일,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가 28일 날 좀 이제 상세 실적 발표가 있고 결국 여기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좀 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다들 뭐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상세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서 네. 이제 반도체가 얼마큼 이제 견인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부터 조선 섹터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이어서 반도체랑 이제 자동차 섹터가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또 삼성전자가 이제 5월 달부터 P3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장비 입고가 있다고 좀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에 좀 가시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시장에 좀 어떤 좀 컨센서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이런 테마주로서 엮여 있는 뭐 이제 좀 식품주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보여 계신다고 한다면 좀 이제 이런 반등시마다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좀 어떻게 보면 포트를 좀 정리할 수 있고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약간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국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하는 게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날 하는 컨콜이 훨씬 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이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외국인들, 애널리스트들, 뭐 투자자들 전부 다 컨콜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면 이어폰 이렇게 끄고 듣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항상 컨콜 하면 막 받아치고 그거 가지고 기사 쓰고 하거든요. 아마 그날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여민 FP가 이제 반도체 시장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IT 부품주들 관련 얘기를 좀 해보죠. 혹시 반도체나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서 네. 지금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이 있다 이렇게 꼽고 계시는 게 있나요?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워낙 많이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인텔이 5월 달에 나오면서 이제 DDR5 관련된 뭐 PC 쪽으로 이제 서버 쪽으로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는 CPU를 좀 이제 만들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서버용 반도체로 쪽으로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DDR5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어떤 이런 일정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뭐 ISC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아비코 전자를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DR5가 좀 올라가면서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가 좀 아비코 전자를 좀 일찍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거의 없고 이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를 지켜내고 있는데 결국 DDR5 관련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에 대한 생산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DDR5 같은 이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일정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경우는 이제 섹터에 대한 부분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전까지는 PCB 관련된 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좀 PCB와 좀 관련 없는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지 않나 좀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뭐 DDR5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비코 전자는 사실 최고가라고 봐야 되죠. 지금 최고가가 12,950원인데 지금 12,800원이니까요. 네네. 그럼 여기서 최고가 이상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예, 저는 이제 반도체 네. 섹터 이번에 좀 사이클은 좀 심각하게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좀 하면서 아비코 전자 지금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이제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셨던 12,950원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 좀 신고가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돼요?
부담스러운가요? 저는 최고가 수준이니까. 네, 12,000원 이제 좀 밑에서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돌파 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결국 수익률의 문제가 아닐까 좀 싶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좀 오르지 않은 좀 다른 섹터들도 있고 사실 뭐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신고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충분히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지금 있습니다. 들어가면 기대 수익률은 좀 적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아비코전자 DDR5 관련주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박소영 캐스터랑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실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날이어서 상승 종목을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소영 캐스터가 지금 볼 때 시장에서 이 시기에 좀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정말 파란불을 많이 네네. 켜내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들도 흘러내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첨보가 이 홀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2.5%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이제는 이 전해질 관련주를 볼 때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조정 받을 만큼 그래도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신규 진입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윤여민 대표님? 지금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지난주에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원재료 가격이 어쨌든 다 올라가 있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얼만큼 판가로 전이가 좀 가능한 부분인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양극재 관련된 쪽에서는 대부분 좀 판가가 용이하게 좀 전이될 수 있다라는 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LNF 지금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 코스모 신소재까지 좀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왔는데 첨보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시세를 좀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판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도 수익성이 좀 하락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좀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그래도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1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좋지 않을 것이다. 2분기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다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제 연 실적을 좀 보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이제 2분기에 대한 뭐 어떤 좀 살짝의 아쉬움은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연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고 전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뭐 첨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저가 매수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들어갈 시점이 됐다라고 보고 네. 계시네요.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LG화학하고 고려아연하고 이제 합작법인 설립한다는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 이슈가 크게 시장에서 작용 못하고 있는데 고려아연하고 LG화학 그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배터리 동맹 네. 관련돼서 지금 뉴스가 나왔죠. 특히 이제 LG화학이랑 고려와 합작사를 좀 만들겠다고 했고 결국 이제 핵심 소재는 이제 전구체를 좀 생산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울산에서 지금 공장을 좀 한 2천억 정도를 들여서 착공을 할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조 단위로 배터리 업체를 좀 키울 것이다라는 좀 측면이 있는데 결국 이제 배터리 밸류 체인에 대한 어떤 그런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분명히 이제 2차 전지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관련된 재료는 좀 남아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핵심 소재를 좀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하겠다라는 좀 측면이 있고 특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진출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LG 화학보다는 좀 고려아연이 좀 더 좀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시장에 대한 좀 하락으로 해서 좀 같이 좀 이제 이런 이슈를 받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좀 LG 화학보다는 오히려 좀 고려아연 쪽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배터리에 관련된 좀 산업이 좀 약간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뭐 대형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재련 기업의 어떤 뭐 아연 이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배터리 소재 분야에 대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 지금같이 약간 눌렸을 때 오히려 좀 그 눌림목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놓고 보면 고려아연도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워낙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슈가 네. 있었기 때문에 물론 얼마 전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아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수준이어도 많이 눌려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예, 일단은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1조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좀 가입을 하면서 확실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여기 뭐 아연이라든지 납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지금 혜택을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어떤 신성장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좀 회사의 반등이 레벨업이 가능하다?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이슈가 나온 거고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은 좀 늦게 좀 제가 볼 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뭐 이런 뉴스로 인해서 한 번 정도 주가는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안랩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안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박소영 캐스터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뉴스에 안랩이 특별히 움직일 만한 이슈가 있나요? 지난주 네. 금요일에 이 블록체인 관련한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뉴스를 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탄력은 없었는데요. 네. 근데 오늘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하다 보니 좀 테마주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래도 외국합 순매수 1위 종목으로 꼽히면서 현재 10만 원 선을 다시 넘어서고 있는데 기존에 저번에 물렸던 분들 오늘 네. 좀 탈출하는 기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지 윤여민 FP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출해야 됩니까?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 형성에 좀 거의 주가가 너무 빠르게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기관이나 외인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 이하에서 약간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안랩 관련돼서 저는 이제 보안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확실히 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로서도 많이 묶여서 안랩이 움직이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SK 뭐 스퀘어 자회사 이런 쪽 이제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완하고 같이 엮이면서 좀 움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저는 그 안랩에 대한 뭐 정확한 모멘텀을 좀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나운서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제 반등시마다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관과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정치적인 테마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앞으로 기술과 관련된 중점돼야 될 기술 몇 가지를 뭐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거에 반응하는지 주가는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나온 블록체인과 관련된 거에 반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8%대 안랩이 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여민 FP하고 백신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3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네, 그래도 면역성을 확인했다라는 거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3상이 이제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출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백신,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 그다음 뭐 CMO 관련된 종목들 사실 좀 최근에까지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종목들의 어떤 시세는 좀 재료 소멸로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은 여전히 좀 이제 임상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백신도 있겠지만 뭐 시험과 관련된 쪽도 좀 분명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어떤 꿈의 어떤 이런 종목이라기보다 이제 실적으로 또 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순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확실히 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폭이 많이 줄었죠. 오히려 지금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기관, 외인, 연기금을 계속 매도를 하면서 좀 비중 축소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떤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CMO 쪽 특히 이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 관련된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색채가 묻은 종목 중에 CMO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CMO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뭐 임상이라든지 좀 이런 동물 실험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히 이런 세 종목 같은 경우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는 거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가 됐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뭐 가을 겨울쯤에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네. 4차, 5차를 맞아야 되지 않냐라는 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 관련된 뭐 뉴스플로우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얼만큼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혹은 이제 CMO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성공에 대한 이슈로 보면 주가 그렇게 크게 반응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백신이라는 게 주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붙이고 있어서 그렇지 독감 백신 맞을 때 올해 맞은 걸 1차, 내년에 맞은 걸 2차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백신도 정례화되는 거죠, 정례화. 앞으로 독감 백신도 맞고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약에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국내 제품을 많이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백신 주권과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박소영 캐스터하고 얘기를 좀 해보죠. 플랫폼 기업들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네요. 네, 맞아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정말 계속해서 네. 끝이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이버가 실적도 좀 안 좋았고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도 약화되면서 50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또 30만 원 선도 깨고 내려오면서 29만 4천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개인은 매수하면서 이 평균 단가를 좀 낮추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걸까요, 윤여민 대표님? 사실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좀 과대낙폭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히 좀 믿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플랫폼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좀 규제를 푼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빅스텝 관련된 부분하고 좀 연결을 짓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런 이 5월 FOMC에 관련해서 오히려 좀 기준 그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까지 좀 확인이 돼야지만 좀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그 전까지는 좀 우려감이 계속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닝 시즌인데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매출액 같은 경우에 좀 8천억, 영업이익 3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분명히 좀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보다는 좀 약간 하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목표가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하향 조정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은 악재가 쏟아질 때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나 네이버를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일단은 현 물량을 좀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기관과 외인의 어떤 매수세가 좀 돌아서는 순간이 저는 이제 단기적인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약간 추매보다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기간을 좀 길게 보시고 일단은 좀 추매보다는 지금 현 물량을 보유하시면서 좀 바닥을 좀 잡았을 때 좀 물량을 좀 늘리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하반기를 노리는 어떤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사실 지난해에 오른 거 다 반납하고 거의 네. 2021년 초반 수준으로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생활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사라질까? 또 그렇게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자는 건데 네. 근데 들어가기가 좀 불안한 게 이게 또 얼마나 빠질지를 모르겠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 작년에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 시작해서 약간 좀 정치적인 타겟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확실히 이제 좀 메이저 수급들은 뭐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핑계로 좀 매도를 하는 것 같고 결국은 개인 투자분들이 좀 밑에서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잘 가지 않으면 사실은 손이 가진 않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없어지지 않을 기업이라는 건 압니다만 지금 당장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손은 안 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여민 FP와 이 시각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오늘 좀 뷰웍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네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용 카메라, 그다음 엑스레이 디텍터죠. 이제 검출기 전문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50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좀 달리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을 네네. 보게 되면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20% 전년 대비 20% 좀 증가를 하면서 한 1,900 정도가 지금 기록이 나왔는데요. 창립 이래 지금 작년 실적이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주력 제품이죠. 정지 영상 엑스레이 이제 디렉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좀 기반으로 해서 뭐 신제품이죠. 지금 동영상 엑스레이 디텍터라든지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매출이 좀 전년 대비 32% 늘어나면서 실적을 좀 주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이러면서 동사 같은 경우 1999년 설립 이래 22년간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는 그런 회사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2009년 코스닥 상장 이래 연평균 18% 지금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2020년 좀 코로나로 좀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한 350억 정도 좀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화성의 사업장을 좀 개정을 하면서 좀 캐파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D에 대한 부분 상당히 캐파뿐만 아니라 R&D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독일 슈나이더와 하이엔드 산업용 렌즈 시리즈 공동 개발을 완료를 하면서 세계 네네. 최초로 1억 5천만 화소의 산업용 카메라까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올해 좀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최대 실적을 좀 어느 정도 기록했지만 올해도 지금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 이상 좀 증가하지 않을까, 영업이익도 14%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결국 이제 메타버스 산업이 좀 빠르게 좀 성장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 부분의 실적까지 추정치가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미래가 좀 전망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최근에 보게 되면 기간 뭐 외인 연기금의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좋은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히 좀 이러한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안정된 어떤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뷰옥스라는 회사 2009년도 상장했을 때 회사까지 가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새롭긴 한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의료 부분,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고 이걸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게 이슈였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게 산업용까지 카메라와 관련돼서 네. 기술이 굉장히 좋은 업체로 또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회사가 조금 더 이렇게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변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로 이 회사를 봐야 됩니까? 위로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저는 일단은 위로 해도 한 10에서 15% 정도 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46,000원 좀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네네.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37,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뷰옥스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7,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